국립경주박물관 옥재원입니다. 오늘 국내외 지역 박물관의 현황과 과제라는 이 주제 아래에서 주요한 논의 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속에서의 박물관의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봐서 이에 대해서 발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또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분들이 계신 걸 알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특별전을 하나 담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한 2,500여 분 내외로 오시는 그런 전시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70주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국립경주 어린이박물관 학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 70주년을 맞았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채운 그 빛나는 성과들을 이렇게 내세우기가 흔할 텐데, 저는 그 작년 여름에 경주로 발령을 받아와서 1년 동안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전시를 준비해 오면서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특징들을 좀 읽어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70주년의 경주 어린이박물관 학교가 이룬 성과가 박물관과 구성원들이 이룬 성과보다 지역사회와 그 시민들이 이룬 성취의 몫이 크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특별전의 내용을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빛나는 점보다는 그 학교를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사람들의 정성이라든가 노력, 그리고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은 생각보다 운영 여건이 좋습니다. 지역에 소재하고 있지만 신라천년의 수도이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과 다르게 시내 이정표를 보면 국립경주박물관이라는 표시보다는 박물관이라는 표시가 많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 박물관 하면 모두가 국립경주박물관이다라고 알 정도로 대표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컬렉션도 굉장히 독창성과 탁월성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예산과 인력이나 네트워크 등 운영 여건에서 상대적인 여력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이 운영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운영한 학교의 성과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사회 속에서 박물관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위기 속에서 이 학교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좀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국 각지에 걸쳐서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분포를 하고 있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독창적인 역사 문화 예술 자원을 소장하고 개방 공유 시설 및 설비를 보유했더라도 자립은 매우 어렵고 지역의 자원 소비 규모도 작으며 그다음에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수익 사업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원 통합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 박물관이 아이코움에서도 강조를 하듯이 영구적인 비영리 기관으로서 사회에 봉사하고 다양한 관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오늘 발표의 주요한 맥락으로 담아 보았는데요. 그 사례로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택했고, 그 다음에 70여 년의 역사 중에, 90주년의 역사 중에서도 위기 속에서 이 학교가 운영되어 온 내용에 좀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는 1954년 10월 10일에 국립박물관 경주 분관에서 개교를 했고요. 이 개교 배경을 보게 되면 경주에서 신라 역사 문화유산을 매개로 여러 지식인들이 모여서 모교회라는 모임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당시 가장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가 상처 훼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목책 등이 흉물스럽게 문화유산을 감싸고 있기도 했고 전쟁 직후라서 이 문화유산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지 못했던 때 그때 이 모교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장래를 기약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교육 과정을 만들자라는 생각 속에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경주 어린이박물관 학교 개교를 결의하게 됩니다. 약속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훌륭하게 지켜져 왔기 때문에 이번 특별전 제목도 함께 지킨 오랜 약속이라고 붙여보았는데요. 문은 언제나 열려 있고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은 절대 받지 않고 수업은 존댓말로 한다는 약속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개교 당시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돈을 절대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업 공간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학교 개교는 관장실에서 시작하다가 경제 여자중학교 교장 선생님 배려를 해서 옮겨가기도 했었습니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다시 박물관에 금관고로 옮겨왔었고 예산과 기자재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원을 받거나 대여를 하거나 자체 제작하는 방식으로 해소를 했었습니다. 인력은 당연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진홍섭이라든가 윤경열과 같은 개교에 큰 힘을 세운 분들 외에도 박물관 직원들이라든가 일부 지역민들의 헌신이 있어서 개교 직후에 미약 하나마 정착을 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정착의 가장 큰 동기는 어린이들의 큰 호응이었습니다. 개교 직후에 이제 바로 1부, 2부, 3년 차에는 연인원이지만 19,467명이 학교를 다닐 정도로 호응이 뜨거워서 함부로 없앨 수, 함부로 없앨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가장 상징적인 전시품인데요. 1955년 그 한미재단의 원조를 받아서 국립박물관 본관이 6대의 환등기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경주 분관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국립이라든가 아니면 공공단체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이걸 굉장히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의 주체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부분에 있습니다. 어려워도 자구 방안이라든가 자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거듭하면서 경험을 축적을 해 갔습니다. 이건 포스터인데요. 이 포스터도 그때그때마다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할 수 없을 만큼 좀 운영 상황에서 열악함이 있어서 매주마다 이야기라든가 뭐 이게 프로그램에 분필로 써서 지우고 다시 또 분필로 써서 지우는 방식으로 재활용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만큼 학교 초기에 운영하기가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어쨌든 이 학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컸고 그게 점차 고조됨으로써 학교의 중요성이라든가 가치가 제고될 수 있었습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저희 어린이 박물관 학교 교가입니다. 오른쪽 위편에 작사가와 작곡가가 나오는데요. 작사는 그 개교에 큰 힘을 쏟았던 윤경열 선생님이 하셨고, 그 작사를 조지훈 시인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작곡은 세계적인 작곡가이신 윤희상 선생님이 하셔서 지금까지도 잘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학교의 발전이 가장 큰 위기 때 최적의 기회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기반은 바로 지역사회의 지원과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1959년에 커다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박물관 안에서 지금과는 이제 박물관 교육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박물관 안에서 시끄럽게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이제 이 학교와 그다음에 학생들은 박물관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외 수업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다가 1962년에 경주 시립도서관 시청각실로 옮기게 되면서 박물관이 아니어서 향토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게 되었지만 그 교육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이때 굉장히 중요한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1956년에 신라문화 동인회라는 지역 인문 단체가 결성이 되는데 거기서 파생된 뒷받침회가 이 학교 운영을 적극적으로 돕게 됩니다. 또 하나 60년대쯤 정도면 학교가 개교한 지 몇 년이 지나서 초기 졸업한 사람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또 선생님으로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즉, 국립박물관이 개교한 학교가 지역사회의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게 되는 좀 독특한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죠. 또 하나 어떠한 역사를 뒤져보더라도 어디에 소속, 누구의 소유라는 주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돌보고 가꾸고 그다음에 이어나가야 될 그런 학교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명맥을 잘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1975년 국립경주박물관이 현재의 자리로 신축해서 옮겨왔을 때 학교도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 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고장, 그리고 고장의 발전,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와 그 시민들이 직접 돌본 것이죠. 그리고 1970년에 결성된 그 뒷받침에는 86년 12월까지 주로 교재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면서 학교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원했습니다. 회비는 200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0원 가운데 100원은
교재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남은 100원으로는 회원들이 가질 수 있는 교재를 발간을 해서 놔두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수업 계획표인데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나아가서는 경주 박물관학교니까 중고등부가 생겼을 때의 수업 계획표인데, 이건 뭐 초등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아닐 정도로 수준이 높았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그만큼 이 학교를 꾸려나가는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거는 기대가 높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강사들의 소속과 성명을 보게 되면 박물관 내부의 직원보다 박물관 바깥에 있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만큼 지역에서 쏟은 정성이 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71년을 이어온 힘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관심이라든가 지원, 시민, 특히 지식인의 참여가 있었고 이 어린이들로 대표되는 학습의 호응이 높았다라는 점을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점진적으로 수업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과정을 정비를 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을 보완하고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체 의식을 보조해 왔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시절을 함께 잘 이겨내고 70주년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좀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번 특별전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좀 모았는데요. 졸업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의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아 계신 일기 졸업생 50여 년간 학교 교사가 되는데 박물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큰 역할을 했다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저희 경주박물관 관장님이십니다. 학교 출신이시고, 세 번째는 국립박물관들이 특별전을 할 때 복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신데 이분도 어린이 박물관학교 출신이고, 오른쪽에는 현재 경주문화원장님도 어린이 박물관 학교 출신입니다. 그만큼 학교 개교의 취지가 지역사회 내에서 잘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상징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제일 왼쪽은 윤경열 선생님의 손자십니다.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또 이 여기를 졸업한 경주시청 공무원, 세 번째는 그 지금 한양대 건축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마지막으로는 경주정보고등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이신데, 제일 오른쪽 분은 그 따님과 함께 이 경주박물관 학교를 다녔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지역사회와 박물관과의 상호 관계가 한 세대에 머물지 않고 그 세대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전 보여드렸던 그 한양대에서 건축학을 가르치시는 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공책입니다. 아주 수준이 높죠.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어린 시절이지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삶의 주요한 동기들이 되었고 장래를 설계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주 지역 사회의 어린이 박물관 학교로서 이 경주 박물관의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는 비록 지역 사회와 지역 시민의 힘을 많이 빌어서 한동안 이어져 왔지만 현재로서는 또 이 박물관이 그러한 그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삼아서 동력으로 삼아서 지역 사회와 지역 시민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이제 받았던 것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갖가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엽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가치 있는 목적으로 결연한 사회적 관계는 견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 내의 촘촘한 관계망은 선의로 연결될 경우 생명력이 굉장히 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상호관계의 단순한 관계망이 아니라 내러티브입니다. 이 관계망 이상의 내러티브라는 것은 단선적인 연결이 아니라 복합적인 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문화취약 계층의 네트워크하고도 굉장히 흡사한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할 때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게 되면 그 전체를 위한 포용성과 접근성을 높이기에 분명한 한계를 갖습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각양각색의 주체들이 상호 조건이 서로 다르고 정보도 다르고 경험도 다를 텐데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함께 해석하면서 누군가는 더 필요할 테고 누군가는 충분할 텐데 그런 필요와 충분을 구조화하는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 그 문화기관에 대한 정책과 지원들이 중앙 집권화되어 있잖아요. 그 집권화가 가중화되다 보면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립성이라든가 개성이 몰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러티브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할 때 자기 소장 자원이라든가 여건의 강점과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질 테고, 그다음에 의지보다는 그 이상의 중요한 목적과 장기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지역사회와 박물관의 교육연대가 교육 부분 넘어서까지 지속하게 한 이 경주 어린이 박물관의 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경주 박물관과 어린이 박물관도 이제 새로운 상황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비율이 경주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한 초등학교는 90% 이상이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전과는 다르지만 보다 더 발전적으로 지역사회와 인적 자원과의 적극적인 내러티브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